네, 다음으로 설계 항목 7 번부터 예비력 시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항목 7번 예비력 기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긴 저희가 뭐 새로 설계를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신뢰도 고시와 시장 운영 규칙에 있는 예비력 기준을 그대로 준용한다는 부분입니다. 전력계통 신뢰도 고시 및 전력시장 운영 규칙, 계통평가 세부 규정을 통해서 규정된 예비력의 종류와 그 예비력을 제공하는 그 기술 요건에 대한 기준이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시장 상품화하겠다는 것이고요. 요 예비력이라는 것의 그 예비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 그 목적은 계통 주파수 유지를 위해서 계통을 60 헤르츠를 딱 맞춰 줘야지 우리가 인제 그 정전이 발생하지 않고 어 공급 중단 없이 이렇게 전력이 계속 공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 공급을 딱 맞춰서 계통의 목표 주파수를 60 헤르츠를 계속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인데, 이 계통 주파수 유지를 위해서 전력거래소가 예비력이라는 그 수단을 가지고 요 예비력을 확보를 해서 활용을 해 가지고 전력 계통을 정전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예비력이 그 말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리저브잖아요. 이게 안 쓰고 우선 백업을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다가 주파수가 떨어지면은 요 그 발전 안 하고 남겨뒀던 발전기 출력을 쭉 올려 가지고 어 그 주파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또 주파수가 올라가면 발전기 출력을 쭉 낮춰 가지고 또 주파수를 60 헤르츠에 맞춰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한 게 요 리절브 예비력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신뢰도 고시의 분류를 보시면은 평상시 주파수 유지를 위한 주파수 제어 예비력과 고장 시 주파수 회복을 위한 1 차, 2 차, 3차 예비력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의 그 운영 예비력 종류 및 확보량 기준을 보시면은 운영 예비력이라는 것은 1차 예비력, 주파수 제어 예비력, 2차 예비력, 3차 예비력을 합친 거를 우리가 운영 예비력이라고 하고요. 이 예비력의 성능 요건도 고시에 나와 있는데, 1차 예비력은 10초 이내에 응동을 해서 5분 이상 유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성능 요건이 있고요. 그리고 확보량은 20 메가와트 이상 최소한 확보를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파수 제어 예비력은 5분 이내에 응동을 해서 30분 이상 유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자원이고요. 최소한 15 메가와트 이상을 유지하도록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차 예비력은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확보량이 없는데, 그 이유는 제주와 육지 간에 HVDC라는 연계선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연계선로가 2차 예비력을 다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예비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예비력은 30분 이내에 응동을 해서 몇 분간 유지하라는 얘기는 지금 없는 상태이고요. 이 부분은 100 메가와트 이상 최소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계통과 관련된 기준을 그대로 준용을 해서 예비력 시장을 설계를 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력 설계 항목 8 번에 해당이 되는 예비력의 발전기의 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성능 요건 보시면은 10 초니까 되게 빨리 응동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5 분, 그다음에 10 분, 30 분처럼 응동 속도가 빠른 자원이 있잖아요. 요 응동 속도가 빠른 1차 예비력부터 주파수 제어 예비력, 3차 예비력을 캐스케이딩 방식을 적용을 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모델링을 했고요. 이건 뭐 저희가 뭐 특별하게 지금 저희 이 설계하는 내용 자체가 다 특별하게 그 한국만의 방식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이 그 해외 표준 마켓 디자인의 플랫폼 표준 스탠다드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발전기 모델링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캐스케이딩이라는 것의 의미는 운동 속도가 빠른 상위 예비력 자원의 여분이 발생을 할 경우 이를 하위 예비력에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발전 계획을 짜 보고 뭐 인제 그 계획량을 확보를 해 봤더니 1차 예비력은 20 메가와트를 확보를 하라고 돼 있는데, 뭐 그 기술 특성 자료나 이런 걸 확인해 봤더니 이게 30 메가와트가 확보가 됐단 말이죠. 그럼 1차 예비력이 30 메가와트가 확보되면 주파수 제어 예비력을 별도로 또 15 메가와트를 확보를 해야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빠른 자원이 그다음 자원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30 메가와트가 확보가 됐다면 여기는 5 메가와트 확보하면 된다. 그래서 합치면은 35 메가와트를 확보하는 그런 형태를 인제 그 상위 예비력 자원의 여분이 발생할 경우에 이를 하위 예비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 운동 속도는 1차 예비력이 제일 빠르고 주파수 제어 예비력, 2차 예비력, 3차 예비력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 예비력의 발전기 모델링할 때 1차 예비력은 플러스 마이너스 20 메가와트보다 크거나 같다. 1차 예비력 플러스 주파수 제어 예비력은 플러스 마이너스 35 메가와트보다 크거나 같다. 1차 플러스 주파수 제어 플러스 3차 예비력의 합은 어
플러스 135 메가와트보다 큰 것으로 이렇게 지금 잡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는 상하향 예비력을 다 가져간다는 의미인데요. 지금 주파수와 예비력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어 평상시에 주파수 유지를 위한 거기 때문에 이게 고장이 났을 때만 발생을 하는 게 아니고 위로도 움직일 수도 있고 아래로도 움직일 수도 있는 자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위로도 예비력 리졸브가 필요하고 아래로도 예비력 리졸브가 필요한데 우리가 확보량은 지금 딱 요 15 메가와트라고 써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 15 메가와트를 확보를 하는 거고요. 1차 예비력 같은 경우는 이제 고장시에 확보하는 예비력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데드밴드를 벗어나면은 1차 예비력이 주파수가 더 이상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거를 저지해 주는 아주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상 운전할 때도 계속 1차 예비력이 예비력 자원으로서 주파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선상에서 우선 초안에는 상하향 예비력을 동일값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다만 GF는 가능하지만 AGC는 불가한 구간이 있을 수 있거든요. 1차 예비를 빠르긴 한데 GF는 가능한데 AGC 불가한 구간이 있을 수 있는데 요때는 1차 예비력과 AGC 예비력 불가한 구간은 캐스케이딩 하지 않고요. 1차 예비력 확보량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인제 ESS라는 자원이 있는데 나 1차 예비력만 제공하고 난 주파수 제어 예비력은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면 근데 그 용량이 2 메가와트다. 그러면 이 용량은 20 메가와트에서 인제 18 메가와트로 빼고요. 1 차 예비력은 ESS는 2 메가와트를 별도로 확보했다. 이렇게 보는 방식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걔는 AGC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델링을 하였습니다. 다음 설계 번호 9번 예비력 시장 구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시장 구조를 보시면 상품이 앞에서 제주도는 주파 제어 예비력, 1차 예비력, 3차 예비력 이렇게 3 개의 상품이 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시장 구조는 실시간 예비력 시장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하루 전 시장에서는 에너지와 예비력의 동시 최적화를 통해서 하루 전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실시간 시장에서는 에너지와 예비력의 등시 최적화를 통해서 예비력을 낙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델링은 설계 번호 8 번에 나와 있는 예비력 상품의 캐스케이드 등을 통해서 모델링을 하고요. 거래 단위는 실시간 시장 단위와 동일하게 15분 단위로 진행이 됩니다. 참여 요건 및 입찰 방법을 보시면은 참여 요건은 우선 중앙급전 발전기에 한정을 했고요. 그 급전가는 재생에너지는 시범 사업 시작할 때는 지금 빠져 있긴 한데 추후에 저희가 검토해서 추가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VPP 자원이라고 할 때 그걸 좀 설계하기가 생각보다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설계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참여 자격은 보조 서비스 이행 가능한 자원이 참여 자격을 가지는 거고요. 지금 저희 신뢰도 고시에 보면은 중앙부전 발전기는 의무적으로 보조 서비스 이행하도록 의무가 부과가 되어 있고 교통평가 세부 운영 규정에 이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 방식을 그대로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입찰 방법은 실시간 시장 단위와 동일하고 입찰 내용은 현재와 동일해서 GF 가능 여부, AGC 가능 여부, GF 상한, AGC 상한 입찰하실 때 지금 제공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 내용 들어가 있는 거 그대로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예비력 시장을 인제 하루 전 시장하고 실시간 시장 이장 구조로 만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인제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는데 에너지 시장의 이중 정산은 발전기의 기동 정지 및 발전량의 확실성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요. 하루 전 예비력 계획을 고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편익이 아직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시범 사업 기간에는 실시간에서 확정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지금 북미의 예비력 시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PJM이나 아이소 애니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전 예비력 시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운영을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현재 저희 전력 시스템의 전력 계통을 운영하는 관행에 따라서는 예비력 규정이 아직 좀 약간 불명확하게 운영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개통 여건에 따른 변화의 또 여지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력 시장의 이중 정산을 바로 도입하는 것은 어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나 의미는 커지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기상조라고 판단을 했고요. 실시간 예비력 시장 도입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하루 전 예비력 시장의 도입은 에너지에 대해서 이중 정산이 안착된 이후에 도입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요거는 인제 실시간 시장 위원회에서 굉장히 토의가 많아서 우선은 요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실시간 예비력 시장에
대해서는 하루 전 시장에서는 필요한 예비력을 사전 확보하고 실시간 시장에서 에너지와 예비력의 동시 채정화를 통해서 예비력 가격이 책정이 되고요. 실시간 예비력 실적에 대해서 제공한 실적에 대해서 실시간 예비력 가격으로 정산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설계 번호 10번 예비력 가격의 책정 부분입니다. 예비력 시장의 가격 결정 부분입니다. 가격 결정은 에너지 대비 예비력의 기회비용으로 가격이 산정이 되고요. 그 기회비용은 실시간에 S&P 빼기 발전기 발전 단가에 해당이 되는 GP를 뺀 것이고 캐스케이딩 원칙에 따라서 운동 속도가 빠른 1차 예비력부터 주파수 제어, 3차 예비력 순서로 가격이 결정됩니다. 실시간 시장에서 예비력 시장에 따른 기회비용이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쌓아서 예비력 낙찰량과 만나는 지점, 한계 가격에 해당되는 지부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고요. 첫 번째 1차 예비력 가격 결정 방식을 보시면은 기회비용이 낮은 순서부터 메리트 오더를 쌓아서 1차 예비력 낙찰량과 만나는 지점에서 1차 예비력 가격이 결정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예비력에 대한 가격이 나오고 또 주파수 예비력 낙찰량도 주파수 제어 예비력 확보량과 맞는 지점에서 쌓인 기회비용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이 주파수 제어 예비력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파수 제어 예비력 가격 결정은 기회비용이 낮은 순서부터 메리트 오더를 쌓아서 주파수 제어 예비력 낙찰량과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되고요. 3차 예비력 가격 또한 기회비용이 낮은 순서부터 메리트 오더를 쌓아서 3차 예비력 낙찰량과 맞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되겠습니다. 제주도의 경우는 2차 예비력 요구량이 없기 때문에 2차 예비력 상품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설계번호 11번 예비력의 정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비력 시장의 정산 부분인데요. 정산 부분을 보시면 예비력 종류별 실시간 예비력 가격으로 정산 및 대금이 지급됩니다. 1차 예비력은 EMS에서 실적으로 나와 있는 1차 예비력 실적 곱하기 1차 예비력 가격으로 정산이 되고요. 주파 제어 예비력은 주파수 제어 실적 곱하기 주파 제어 예비력 가격, 3차 예비력은 3차 예비력 실적 곱하기 3차 예비력 가격이 되겠습니다. 현행 대비해서 변경되는 사항은 예비력 용량가치 정산급을 예비력 시장을 통한 예비력 종류별 정산으로 전환을 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개요 부분에서 발표 자료 1에서 설명드렸던 현행 대비해서 예비력 시장의 비교 부분인데요. 예비력 상품은 단위 상품에서 종류별 상품으로 바뀌게 되고요. 시장 구조는 EMS 실적 기준에서 실시간 예비력 시장으로 바뀌게 되고요. 가격 형식은 예비력 요금에서 예비력 가격으로, 가격 종류는 전년 분기별 평균 단가에서 실시간 한계 가격으로, 거래 단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면 1시간에서 15분 단위로, 그리고 운동 실적 부분이 마일리지에 대한 정산 부분이 신설이 되게 됩니다. 그럼 마일리지에 대한 정산 부분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뭐 마일리지에 대한 정산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유일하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미국의 거래소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 개통운영자들의 기관들이 다 가지고 있는 마일리지에 대한 정산 부분을 준용해 왔고요. 지금 목적을 보시면은 전력거래소의 자동 발전 제어 지시를 빠르고 정확하게 이행할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한 이행 실적 기반 정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 발전 제어는 고장 대비해서 예비력과 달리 상시 AGC 서비스는 부하 변동에 따라서 2초마다 이제 제어 신호 내려가면 거기에 대해서 운동하는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서비스를 많이 제공할수록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성능 제공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정산을 보시면은 응동 성과에 비례해서 마일리지 정산금은 차등 지급하는 형태이고요. 마일리지 정산금은 네 가지 항목을 곱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첫 번째, 마일리지 부분 곱하기 상관계수 부분 곱하기 정확도 계수 곱하기 마일리지 정산 단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일리지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마일리지는 자원이 실제로 움직인 성능을 측정하는 것으로 발전기에 지시한 AGC 제어값의 변동량 적산치를 산정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발전기가 있는데 AGC하고 자기가 이제 실적을 봤을 때 목표 대비해서 출력을 봤는데 어떤 발전기가 AGC 신호가 10, 10, 10 그다음에 15, 10, 10 이렇게 갔다고 생각을 하면 이 발전기가 실제로 운동을 한 거는 그대로 이제 내가 출력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발전기는 10으로 쭉 변동이 없다가 5만큼 15만큼이니까 플러스 5만큼 한번 튀었다가 플러스 5만큼 한번 내려가서 다시 10을 쭉 유지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움직인 거는 플러스 5, 그다음 또 이제 내려오는 5 합친 요 적산값
만큼 운전을 한 거여서 요 실제 운전한 값에 대해서 마일리지 준다는 게 요 적산치에 대한 정산이거든요. 또 어떤 발전기한테 우리가 인제 변동이 많이 발생을 해서 어떤 발전기한테는 이제 어떤 시점에 그 개별 발전기한테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죠. 10 갔다가 5 10 15 20 25 갔다가 25 에서 또 내려가는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10 10씩 가게 한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자기가 움직인 거리가 많아지잖아요. 실제로 움직인 마일리지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산을 해서 반영을 해 주는 부분이 인제 마일리지에 대한 정산 부분이고요. 두 번째 상관계소 부분은 목표 출력과 발전 계획 패턴 간의 코릴레이션 부분의 그 코릴레이션 부분과 응답 시간을 고려를 해서 상관계수가 최대가 되는 지점의 값으로 산정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은 내가 이제 컨트롤 시그널은 내가 요렇게 그 사우스 함수를 가지고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발전기는 내가 이 스포트라이트로 안 하고 그 글씨 쓰는 걸로 할게요. 상관계수를 보시면은 "컨트롤 시그널은 요렇게 움직여라."라고 이제 발전기한테 줬는데 어 그 어떤 발전기는 컨트롤 시그널 요렇게 줬는데 어떤 발전기는 어 요렇게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늦게 움직여 가지고 반대로 움직이게 되면은 전혀 도움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요거의 코릴레이션이 같이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어 신호가 요렇게 갔으면은 내가 움직이는 것도 요렇게 따라서 움직이는 형태로 가면 코릴레이션이 높은 발전기가 되는 거고요. 내가 제어 신호가 요렇게 갔는데 엄청 늦게 움직였어.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움직였다. 그럼 코릴레이션이 낮아져서 접수가 깎이게 되는 요게 인제 상관계수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정확도 계수. 이거는 목표 출력과 실제 출력과의 오차율을 적용 계수로 해서 1 시간 평균 오차값을 차감해서 계산하는 상정하는 방식인데 요거는 뭐 인제 출력을 내가 요렇게 내라고 했다. 근데 실제 요만큼만 냈다. 그럼 인제 출력의 그 차이가 발생을 하니까 고 차이 부분이 있는 거고 출력을 이렇게 내라고 했는데 나 정말 거의 딱 맞춰서 정말 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정확도가 높은 계수가 되는 거죠. 요게 인제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인제 정상 단가에 해당이 돼서 기존의 1 차, 2 차, 3차 서비스 정상 단가를 고려를 해서 비용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마일리지 실적으로 나눠 정산하는 방식으로 단가가 곱해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마일 정상은 높아지고 그리고 더 그 제어 신호의 동일한 형태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상관관계가 코릴레이션이 높아지고 더 정확하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어 더 정상금이 커지는 그런 형태로 해서 응동 성과에 비례하는 형태의 마일 정상금 제도가 인제 들어가게 되고요. 현행 대비해서 변경되는 부분은 보조 서비스 정상금을 마일리지 정상금으로 전환하여 이 부분이 인제 없어지고 실질적으로 예비력 운영형 가치 정상금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비력 제공하는 거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거였잖아요, 그 실개통 기반 할로전 시장 할 때. 근데 인제 그게 예비력 시장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보조 서비스 정상금도 지금은 사실은 좀 약간 나눠서 가지는 경향이 있는 부분이 남아 있었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더 많이 움직이고 더 정확하게 움직인 발전기에게 더 많은 정상금이 지급될 수 있어서 그 유연성을 더 많이 제공하고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인제 제도를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예비력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